이번 10회에는 예고편이 나오지 않으면서 다음 주 방영될 마지막 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졌는데요. 홍희주가 행방불명되면서 백사원이 모든 것을 걸고 희주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심규진이 모든 사건의 배우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드라마는 원작의 결말과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을 예고했는데요. 드라마 첫 회의 에피소드에서 결말에 대한 암시를 했던 떡밥들이 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떡밥을 가지고 근거 있고 그럴듯한 예상 스토리를 써봤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실 대변인 백사원의 책상은 이미 전쟁터처럼 엉망이었습니다. 신문 스크랩, 통화 내역, 파편적인 메모들로 뒤덮인 가운데 중심에는 홍희주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3달. 홍희주가 사라진 지 3달이 흘렀습니다. 백사원의 눈밑은 깊게 꺼져 있었고 손끝은 지친 나머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주야. 고요한 밤 백사원의 낮은 목소리가 텅 빈 방에 흩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동안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무엇이든 놓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매번 실패였습니다. 홍희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백사원은 심장이 바닥으로 꺼질 듯한 공허함에 시달리며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언제 울릴지 모를 벨소리를 기다리며 그간의 통화 기록을 하나하나 들춰봤습니다. 그러던 순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익숙했습니다. 홍희주를 찾고 싶으면 내가 말한 곳으로 와라. 목소리는 낮았고 약간 끊기듯 이어졌습니다. 백사원은 귀를 기울이며 진짜 백사원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희주 어디 있어? 단호한 질문에 진짜 백사원은 천천히 비아냥거리듯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초조하지? 와봐, 말했잖아. 안 오면 홍희주는 죽는 거야. 백사원은 손에 힘이 들어가 전화기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야? 내가 가기 전까지 희주 털끝 하나라고 건드리지 마. 차창 밖으로 낚시터 별장이 보였을 때 백사원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 별장에 다가갈수록 심장 소리는 귓가를 울렸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희주가 정말 이곳에 있는 건가? 그 물음에 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 앞에 선 백사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한쪽은 어둡고 눅눅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짜 백사원이었습니다. 어라? 뭐야 이게? 너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진짜 백사원의 말은 어딘가 느리고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백사원은 그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희주 어디 있습니까? 진짜 백사원은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흔들며 백사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고 물었잖아. 대답 좀 해봐. 대단한 대변인님이라도 도사가 아닌 이상 어떻게 여길 알았냐고. 백사원은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안감과 분노가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전화를 걸어 홍희주 씨를 찾고 싶으면 여기로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짜 백사원은 백사원의 말을 듣고 멍하니 있다가 이내 말도 안 된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참나, 너 미쳤냐?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백사원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희주를 내놓으십시오. 더 이상 장난칠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백사원은 백사원을 가리키며 도소 섞인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정말 웃기네. 넌 지금 누굴 협박하냐? 아니, 내가 말했잖아. 내가 여길 말했을 리가 없다고. 근데 진짜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건지 나도 모르겠네. 신기하단 말이지. 진짜 백사원은 눈을 좁히며 백사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알려줬어? 아니면 대단한 정보력으로 추적이라도 한 거야? 내가 보낸 메시지라도 있었어? 백사원은 진짜 백사원의 혼란스러운 반응에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단순히 긴장감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분명히 어긋난 게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그 전화를 걸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홍희주 씨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백사원의 목소리는 낮고 굳건했지만 속마음은 이미 혼란과 의혹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짜 백사원은 갑자기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대변인님. 이건 진짜 재밌네. 내가 지금까지 뭘 믿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너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믿는 거냐? 진짜 대단한 착각이다. 백사원은 진짜 백사원의 웃음 속에서 기묘한 두려움과 조롱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건 당신 쪽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홍희주 씨는 어디 있습니까?
진짜 백사원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손을 쭉 뻗어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어디 있을까? 내 대답은 네가 직접 찾아보라는 거야. 아, 근데 찾을 수 있을까? 나도 모르는데 네가? 어쩌면 홍희주는 네 생각보다 훨씬 멀리 있을지도? 백사원의 이성이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백사원은 그의 말 속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습니다. 진짜 백사원의 태도는 의외로 솔직해 보였습니다. 진짜 백사원이 자신을 부른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제3자가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었습니다. 백사원은 다시 한번 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진짜 백사원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자신을 이곳으로 불러낸 것이라면 이곳은 그들이 준비한 덫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당신이 정말 희주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말했잖아. 난 아니라고. 하여튼 대단하다. 내가 이런 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네. 근데 말이야, 내가 지금 뭐랄까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거 아냐? 순간 별장 안에 정적이 흐르더니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벽이 흔들리고 먼지가 떨어지면서 별장의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백사원은 재빨리 몸을 낮추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진짜 백사원은 굳어진 얼굴로 외쳤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짜 백사원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팔꿈치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부러진 나무 조각에 찔려 흐르는 피가 바닥에 고였습니다. 백사원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이런 폭발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백사원은 피를 흘리면서도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날 여기까지 끌어들였잖아. 그러고선 모른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서진 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한 공기 속에서 메아리치듯 울리는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무너진 벽 틈새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심규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냉정했고 손에는 무언가를 쥔 채로 피어오르는 불길 사이를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계획대로군. 심규진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백사원은 쓰러진 몸을 일으키며 불안한 눈으로 심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진짜 백사원은 이를 악물고 심규진을 쏘아보았습니다. 미쳤어? 내가 무슨 짓을 꾸몄는지 대체 뭐냐고. 심규진은 두 사람의 싸늘한 시선을 무시한 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백사원, 이제 그 이름은 사라져야 해. 내가 누구든 진짜든 가짜든 백사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집안을 망쳐왔다. 백사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상황도 어머니가 계획하셨습니까? 심규진은 냉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꾸민 일이야. 이 악몽을 끝낼 시간이 됐으니까. 너희 둘 모두 죽어야 이 끔찍한 고리가 끊어질 수 있어. 백사원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짜 백사원은 심규진을 향해 발버둥치며 외쳤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뭘 안다고. 심규진은 그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난 모든 걸 알아. 내가 저지른 짓들, 내가 감추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둘러댄 거짓말까지. 심규진은 바닥에 놓인 불발된 폭탄 하나를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낼 거야. 나 자신도 이 지옥 같은 이야기의 일부였으니 내가 다 끝낼 거야. 백사원은 떨리는 손으로 심규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멈추십시오. 이 방식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규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폭발 버튼을 손에 쥔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백사원, 진짜 백사원, 두 사람 모두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 그 말과 함께 심규진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폭발음이 울렸고 이번에는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별장의 지붕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내부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붉은 불길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들. 백사원과 진짜 백사원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쓰러졌고 심규진의 모습은 사라진 불길 뒤로 묻혔습니다. 무너져가는 별장은 점점 소리를 내며 잿더미로 변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고 현장에 도착한 장혁진은 멍한 표정으로 소방차와 경찰 차량들이 빼곡한 별장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잔해에서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곳곳에서는 조사관들이 잔해를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장혁진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사고 현장의 참혹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여기서 백사원이 입술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장혁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백사원이 이곳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 브리핑에 나선 경찰 대변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현재까지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은 두 구입니다. 하나는 신원 확인을 통해 진짜 백사원으로 밝혀졌고 다른 하나는 백사원 대변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폭발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장혁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는 가운데 장혁진은 간신히 자신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백사온, 이럴 리가 없어. 백사온이 죽었다고? 아니야. 장혁진은 허공에 대고 소리 없는 부정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현실이 그를 점점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번호가 없는 정체불명의 전화였습니다. 장혁진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바라보았지만 망설이면서도 조심스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낯익은 목소리가 장혁진의 귀에 닿는 순간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장혁진, 나야.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백사원의 것이었습니다. 백사원? 내가 어떻게? 장혁진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숨이 턱 막힌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확인하듯 혼란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믿지 마.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걸 절대 발설하지 마라.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주소는 내가 보낼게. 백사원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장혁진은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지금 갈게.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너 맞아? 백사원은 짧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 직접 만나야 해. 서두르자. 통화가 끊겼습니다. 장혁진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휩싸인 채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의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장혁진은 기다리며 초조한 듯 시계를 확인했지만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붕대를 감고 목발에 의지한 백사원이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장혁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장혁진은 다가가며 묻는 목소리에 놀람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백사원은 붕대를 감싼 손으로 목발을 짚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일단 앉자. 장혁진은 다급히 되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뉴스에서는 내가 죽었다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내 것이라고 했는데? 백사원은 고개를 숙이며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했어. 그날 불길 속에서 별장은 폭발과 함께 지옥처럼 변했습니다. 붉은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가운데 백사원은 쓰러진 몸을 간신히 일으켰습니다. 멀리 보이는 잿빛 연기 속에서 진짜 백사원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롱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끝났어. 너도 여기서 죽는 거야. 이게 내가 꿈꾸던 결말이냐? 백사원은 진짜 백사원의 말을 무시한 채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점점 가까워졌고 온몸의 열기가 치솟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원아, 여기 있나? 대답해라. 백사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는 정상훈의 것이었습니다. 불길을 헤치며 정상훈이 나타난 순간 백사원은 힘겹게 손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정상훈은 연기를 뚫고 달려와 백사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나?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정상훈은 다급한 손놀림으로 백사원을 부축하며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이미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상훈은 뒤에 쓰러져 있는 진짜 백사원을 보았습니다. 늦었어요, 아버지. 이미 끝났습니다. 백사원은 정상훈의 팔을 붙잡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정상훈은 결단한 듯 천천히 백사원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건 내 업보다. 내가 끝내야 할 일이야. 정상훈은 고집스럽게 진짜 백사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아버지까지 위험해요. 백사원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정상훈은 진짜 백사원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정상훈과 진짜 백사원을 덮쳤습니다. 무너지는 기둥 아래에서 정상훈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습니다. 백사원은 병원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구하려 했어. 그리고 진짜 백사원까지 끌어내려 했지만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장혁진은 숨이 막힌 듯한 표정으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정상훈의 희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런 놈을 구하려고 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백사원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려놓은 악의 씨앗이라 생각했겠지. 자기 업보를 청산해야 할 때가 올 거라고 하셨어. 장혁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빛 속에는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백사원은 천천히 일어나 장혁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주를 찾아야지. 희주는 진짜 백사원이 데리고 있지 않았어. 부탁이 있어. 박도재가 쓰던 노트북을 좀 가져다 줘.
며칠 후 병원의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깜빡이는 신호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백사원은 침대에 앉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장혁진이 들어왔습니다. 야, 내가 말한 박도재의 노트북. 결국 찾아냈다. 장혁진은 피곤한 듯 노트북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백사원은 고개를 들어 장혁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고마움과 피로가 뒤섞인 표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못 찾았을 거야. 장혁진은 한숨을 내쉬며 백사원 옆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근데 이걸로 홍희주를 진짜 찾을 수 있는 거야? 열흘이나 기다렸는데 이러다 헛수고하는 거 아냐? 백사원은 노트북을 켜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희주가 무사하다는 걸 확인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박도재가 진짜 백사원과 연결된 물건을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심어놨거든. 만약 희주가 그와 관련된 걸 가지고 있다면 이걸로 신호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장혁진은 팔짱을 끼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건 좋은데? 희주가 진짜 백사원과 관련된 물건을 왜 갖고 있어? 백사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홍희주가 경찰에 넘기려던 406번호 휴대폰. 그 휴대폰이 아직 희주 손에 있다면 신호가 잡힐 거야. 그리고 그 신호가 희주의 위치를 알려줄 거고. 장혁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근데 너 몸 상태는 괜찮냐? 열흘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은데. 백사원은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 상태가 뭐가 중요하냐? 홍희주를 찾는 게 먼저야. 그날 밤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며 신호를 잡았습니다. 백사원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잡혔다. 장혁진이 다가와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신호? 설마. 백사원은 화면의 좌표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406번호 휴대폰이 켜졌어. 희주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 장혁진은 화면에 떠오른 지명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아르간? 백사원은 화면을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르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래, 아르간. 우리가 종군기자로 일하던 곳. 몇 시간 후 백사원과 장혁진은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장혁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르간이라. 내가 말한 그 신호가 틀리면 어떡할 거냐? 헛걸음일 수도 있는 거잖아. 백사원은 창밖을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희주가 분명히 거기 있을 거야. 아니면 적어도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다. 틀리더라도 상관없어.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장혁진은 백사원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틀리든 말든 난 끝까지 같이 간다. 아르간으로 가자. 여기까지 이어질 내용에 대한 예상 스토리를 열심히 이야기해봤어요. 본편 내용과 많이 다르더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신 거였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소심한 리뷰였습니다. 죄송한데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